다음은요. 어제 기자회견, 초유의 기자회견이죠. 현직 대법관이 해명하는 회견을 열은 거예요. 보시죠. 조재현 대법관, 대장동 그분 난 아니다. 내가 아닌데 자꾸 왜 그런가 이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러면서 어제 강력히 부인했어요. 여기 보면 현직 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이다.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그분 얘기를 하면서 이 조재현 대법관 실명을 이름을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조재현 대법관은 검찰에 조사 요청 받은 일도 없다. 이거 문제 삼겠다. 지금 이런 반응인 거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무슨 본인의 딸 얘기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려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수원 사는 딸 없다. 무슨 수원이냐? 아니다. 김만배와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또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조목조목 좀 짚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그리고 며칠 지났죠.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실명을 언급했거든요. 그 부분까지 보시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기사에 요거 있습니다. 대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실명 거론, 불편함 드러내면서 이재명 후보를 애들로 비판했다. 자, 정구택 대표님.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굳이 TV토론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본인은 억울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으로 인한 가장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 예. 왜 그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천화동인 1호의 실제 과반은 그분 거다. 예,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렇죠. 지금. 그 논란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도 어제도 이제 세종이랑 예. 갔다 왔는데요. 그 대장동 버스 돌아다닙니다. 거기 보면 그분 구속해라, 그분 해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유세 현장마저 다니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분으로 인한 피해가 어찌 보면 계속 너무 이제 커서.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분이다라고 그 당시에도 저희도 똑같이 그러면은? 얘기했어요. 예.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했을 때 그분은 정치인 아니다. 한 번 언급된 정치인 아니다 얘기했을 때도 논란이 안 가라앉았고 그리고 계속 어찌 보면 이제 그분은 계속 이재명 후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예. 사실 그때는 언론들도 저희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녹취록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특정 안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한국일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처장. 그 당시에 처장이란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미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후속 보도를 했죠. 예. 특정해가지고 이름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녹취록이라는 거는 김만배 씨도 얘기하죠. 본인이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니면 약간 오버한 것도 있다. 예. 근데 녹취록에 보면 또 50호 클럽 중에 곽상도 아들 얘기들은 또 진실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 조 대법관님 말씀처럼 왜 언급했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언론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처장이고 빌라 얘기하고 사줬다는 얘기는 김만배 씨가 한 얘기고 그때 이미 언론에서도 이미 특정은 돼 있었습니다. 언론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선 후보가 공개했다. 공개해서 문제다. 저는 그거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양쪽 쪽에 보면 이재명 후보도 본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조재현 대법관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미국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다 녹취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주장들이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는데요. 보시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여야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정쟁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녹취록이 있는데 다 아전 인수식. 뭐 지금 서로들 비판하죠. 발췌해서 지금 서로들 공개하고 있다고. 이게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녹취록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 신속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늦었다 이미 이게. 다음 기사도 더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 한심한 대장동 수사 탓이다. 여야가 이 녹취록을 경강부의 해석. 앞에 또 표현 하나 더 있었죠. 아전 인수 해석. 경강부의 비슷합니다. 다 유리하게 그냥 땡겨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라고 유리하게 보여주는 거죠. 검찰이 적극 수사에 진실 규명한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경강부의 아전 인수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 맞죠. 예, 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저 조재현 대법관 개인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예. 대법관이라는 자리의 중요함이죠. 예. 대법관은 국가의 중요한 거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 심판대 보루잖아요. 미국의 지난해 돌아가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여성 대법관 연방 대법관 하나가 여성 인권을 얼마나 향상시켰어요. 그만큼 대법관이 중요한 자리고 사회적으로 신망받고 존경하는 자리인데 예. 그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갑자기 그 조재현 대법관 이름이 나왔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마 길 가다가 맨홀 빠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상대편 차선에서 타이어 날라와서 맞는 기분? 아니 만약에 그건 진실은 우리도 모르죠. 예. 만약에 거짓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대선 토론에서까지 그 시청률도 거의 36%가 나왔잖아요. 예. 전 국민 10명 중에 3명, 4명이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걸 봤는데 그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거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저 검찰이 부실 수사한 거죠. 예. 작년에 추석 전부터 대장동이 터졌잖아요. 녹취록 제공되고 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수사에서 뭐 나온 게 없어요. 녹취록도 벌써 제공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온 게 없어요. 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조재현 대법관 나온 것도 그 어디 술집에서 얘기하면서 그것도 조재현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걸 가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녹취록이 가필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불분명하니까 여기 대해서 좀 분명한 검찰의 수사, 뭐 특검 이런 게 좀 빨리 안 하는 책임이 많이 크고 저는 이재명 후보도 뭐 언론 탓하시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그 대법관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표시는 하는 게 좋겠어요. 느닷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안 해더라도 내가 생방송 중에 하다가 미안하다 이 정도는 표시하는 게 좋겠고 대법원에서도 진상조사 해야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법원도 그냥 가만 놓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대로 그냥 가면 국민은 누굴 믿냔 말이에요. 지금 대장동 갖고 왜 이렇게 싸우겠어요. 지금 대선에서 대장동이 제일 중요한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임진왜란을 말하면은 저 진주성이나 저 전주성, 예. 호남 곡창지대 막는 그 싸움이 돼버렸어요. 가장 대장동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어떻게 보면 대선까지 연결되는 거 하다. 처음에는 이제 그분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좀 몰리다가 예. 지금 역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해요.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검찰을 탓해야 되고 또 하나 국민들이 판단 기준은 말 자주 바꾸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공권력이 지금 뭐 하는지 이런 개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형태 대변인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이게 그냥 아무 없이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죠. 우리 대장동 논란을 계속 뭐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이 돈 안 먹었냐 이걸로 몰아가는데요. 지금 예. 돈 받은 사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상도 의원이라든지 뭐 박영수는 아직 예.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항상 얘기했어요. 돈을 쫓아라. 근데 돈 받은 50억 클럽에 한 명 빼고는 다 법조인이에요. 검사 출신 제일 많고 그다음 판사 출신 많고. 근데 검찰에서 지금 돈을 안 쫓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을 오래 하면서 이제 판사 검사들하고 관계가 많이 맺어왔단 말이죠. 이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당시 또 김만배 씨 소개로 박영수 특검이 이제 변호 맡으면서
빠져나간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카르텔 아니냐 이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 언론의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그 황무성 사장 사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 이 그분 얘기 나왔을 때도 저 언론에나 항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해보니까 녹취록이라는 거는 단편만 보여주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사실은 그 황무성 전 사장 사퇴 때도 녹취록 가지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분 가지고 몇 달 동안 얘기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저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녹취록 100% 믿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무조건 불리한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꼭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예.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언론들이 이거 녹취록 믿으면 안 된다. 검찰 예. 뭐 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때는 그 얘기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저는 이 예.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약간 보도에 대한 불만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검찰이 녹취록 갖고 있죠. 그리고요. 검찰 돈 흐름 추적할 권한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나와요. 한참 됐는데. 이 부분 지적 계속 받고 있습니다.